네, 안녕하세요. 위험기상 대응팀장 한상은입니다. 오늘은 폭염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약 고도 5km에서 6km 상공의 일기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중국 북부에서 발달한 이 상층의 고압대 영향을 점차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전 지구 지상기온 편차도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적색으로 칠해져 있는 지역, 이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 북부에서부터 몽골 전체, 그 다음에 러시아 남부까지 평년에 비해서 5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서 크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전체 동아시아 상공의 대기를 데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대기의 기층이 두꺼워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모식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륙에서부터 이렇게 가열된 공기는 점차적으로 상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대륙 공기면 고도를 팽창, 즉 키를 굉장히 높여주게 됩니다. 키를 높여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대륙권의 중간층, 그 이상의 층에서 그만큼 누르는 힘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누르는 힘이 증가하게 되면은 기압이 증가하는 거죠. 자, 기압이나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위에서 누르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 기둥이 가열돼서 팽창을 하게 되면은 상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고기압의 그런 특징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상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 고기압이 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게 되고요. 근데 반대로 평상시에 있는, 즉 가열이 안 돼 있는 공기 같은 경우에는 5km 이상에서 보면 그만큼 누르는 힘이 적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륙 공기면 고도가 10km 부근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의 부피가 낮아서 작아서 누르는 힘이 작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의 중심, 즉 상층에서는 따뜻한 공기의 중심에는 항상 고기압,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의 중심은 항상 저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상공에서, 우리나라 상공에 현재 고기압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기압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층의 온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층에 고기압이 들어온다, 온도가 높다, 그러면 대기는 안정화되겠죠. 그 다음에 대기가 안정화되면은 구름이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구름이 발달하기 어려우면 태양에서부터 에너지가 지표로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면이 가열이 크게 일어나면서 현재와 같은 폭염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상층에 만약에 저기압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층에 저기압이 들어오면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상에 가열이 있다고 치면은 대기는 매우 불안정하게 됩니다. 매우 불안정하면 구름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구름이 발달하면은 태양 에너지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지상 기온을 상승하는 그런 상승률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은 고도 약 5에서 6km 상공 일기도와 수증기 영상을 중첩을 시켰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중국 내륙에 보시면 상층에 저기압이 있고요. 이 저기압 중심에 C라고 약자가 적혀 있습니다. C는 콜드, 즉 차가운 공기 중심의 약자라는 의미인데요. 저기압 중심에 이렇게 차가운 공기 중심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압에는 이 고압대 벨트를 보시면은 이제 W, 웜의 약자입니다. W라는 가장 따뜻한 공기 중심대가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좀 더 볼까요? 북쪽에 보면은, 일본 쪽에 보면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저기압 중심에도 파란색의 C가 차가운 공기 중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층에 이렇게 따뜻한 공기, 즉 건조한 공기의 그 중심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면은 상층이 따뜻하기 때문에 대기가 안정화되어 있죠. 그래서 구름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수증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검은색역, 즉 건조한 영역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내륙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기압, 차가운 공기 중심, 즉 상층에 차가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압이 매우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상층의 저기압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름대가 있는 모습, 즉 수증기가 많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건조한 공기, 즉 상층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무더위 전망과 이제 상세한 날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죠. 예, 토요일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역시 중국 북부에서 가열되어 있는 이 상층 고압대 영향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은 좀 약하고, 대신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이제 가능성이 조금씩 증가하지만은 내륙 일부 지역으로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7일 일요일과 8일 월요일에는 이 상층에 위치한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동해상으로 가면서 서서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상층 고기압 영역에서 약간 벗어날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무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5 태풍 오마이스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이 상층 고기압과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압대, 즉 일본 동쪽에 위치한 이 북태평양 고압대 그 사이로 해서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럼 태풍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 태풍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중국 북부에 위치한 이 상층 기압골을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북쪽으로, 즉 북한 쪽으로 남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과 8일 사이에는 상층의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중국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북한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약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 가능성은 있지만은 소나기의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계속해서 일사가열이 있기 때문에 무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9일 화요일부터 그 이후에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상층 기압골이 통과한 이후에 이 중국에서부터 가열되어 있는 공기들이 다시 우리나라 쪽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층의 고압대가 다시 우리나라 부근으로 유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대도 서서히 다시 우리나라 부근으로 이렇게 동진을 하면서 서진을 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이 전체적으로 고기압 벨트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층의 고압대 벨트가 형성이 되면은 일사가열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무더위, 즉 폭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더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